경제의 90%를 군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상권이라 지금 8사단이 이전하고 또 위수지역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끝없이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일동상정가는 뭐 주민도 있지만 군인, 그다음에 군인 가족, 그 면회객들이 사실은 떠받들었던 적경권 기지 경제의 어떤 그 모델이었죠. 한 예를 들면 한 카페의 경우에 주말이면 400~500명이 왔는데 요즘 한 100명밖에 오지 않는다, 이런 증언도 있고요. 기지경제에서 군인들이 기지가 다른 곳을 이주했을 때 동두천도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양구도 또 사단이 나가면서 기지경제가 무너져가는 걸 볼 때 일동의 상정가도 좀 대단히 좀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었죠. 이렇게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경기도의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공모가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지역 주변으로는 그에 따른 상권이 형성됩니다. 포천시 일동면의 상점가도 그렇게 형성된 특수상권인데요. 하지만 포천 일동면 인근 사단의 이전이 결정되고 위수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상인들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에도 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포천 일동면 상인들에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사업 공모. 포천시 일동면은 그 기회를 발판으로 새로운 상권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은 위기의 순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있는 포천시 일동면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은 군부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특수상권입니다. 일동상정가는 뭐 주민도 있지만 군인, 그다음에 군인 가족, 그 면회객들이 사실은 떠받들었던 적경권 기지 경제의 어떤 그 모델이었죠. 일동상권은 군 장병을 과 그 가족들을 활용한 그 가족들이 와서 면회하고 또 2차, 3차 소비를 하던 그런 군 장병에 특화된 그런 상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장점도 많고 군 가족들이 와서 먹고 놀고 즐기는. 포천 일동면 인근에는 8기계화 사단과 5군단 예하부대, 6사단 예하부대가 자리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실시된 국방개혁으로 8기계화 사단이 양주로 이전하고 위수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포천 일동의 상권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상권이 어려운 거는 뭐 8사단이 양주시로 이전한 게 제일 큰 그 어려움이었고, 또 바로 국방부에서 위수 지역 확대를 풀어서 그나마 이제 남아있던 군 장병들도 저희 지역에 뭐 볼거리, 먹거리가 없으니까 타 지역으로 다 나가면서 더 어렵게 지금 된 현실입니다. 굉장히 컸죠. 8기계화 사단. 그게 이제 사실은 보병 위주 사단이 아니고, 즉 그 영내 거주 사병 위주 사단이 아니고 이제 그 기관병 내지는 간부 위주의 사단이라 영해 거주자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양주로 이사를 가니까 뭐 아직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약 한 4분의 1 정도
밖에 상점 구매력이 남지 않았다, 또는 3분의 1이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8기계화 사단 이전이 일동면 상권에 큰 타격을 준 건 사단 규모에 따른 군 소비자층의 대거 이동입니다. 더욱이 영의 거주자가 많았던 사단 특성상 그 타격은 더 컸는데요. 네, 한 12,000여 명 정도 되는 거고, 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가족들도 수천 명이 있으니까 적게는 뭐 15,000명, 12,000명의 병력이 빠지고 또 가족들하고 해서 15,000명의 인구가 줄은 상태인 겁니다. 8사단이 이전하면서 군 장병들, 주민등록 인구에 잡히는 그 부사관이나 장교들도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인구에 안 잡힌 군 장병들 약 8,000명 정도가 이전했기 때문에 그 소비 활동이 줄어든 겁니다. 지역 경제 주체였던 군 병력이 나가면서 위기를 맞게 된 포천 일동면. 하지만 침체됐던 일동면의 분위기는 최근 시행된 경기도의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됐습니다. 저희들 반응은 지금 뭐 좌절하고 있던 그런 분위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희망이 보이는 그런 거로 좀 바뀌었습니다. 경기도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에 포천시 일동면이 선정되면서 꺼져가던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구 유출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한 지역은 모두 5곳. 포천시 일동면은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번 사업지로 선정된 것인데요.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일동권이 1등으로 받았고. 네, 일단 평가 기준은 청중 심사단 40%, 그다음에 전문평가단 60%에서 총 100점 만점에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고요. 군사 지역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극복하고 그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과 그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지로 선정되면 전문적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체계적 방안 마련으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우선 전문 사업단이 선정된 골목 상권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영 진단, 컨설팅, 그다음에 공동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구성, 그다음에 랜드마크 조성 등 종합적인 어떤 진단과 활성화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기회. 포천시 일동면은 지금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방개혁 2.0 계획은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병력 감축과 군부대 통합이 이어지고 군 병력 감소는 군부대 접경 상권에 타격을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지역 경제 타격은 포천시 일동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부대 이전 계획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사정은 비슷한데요. 때문에 포천시 일동면이 상권 활성화 사업지로 선정된 이유는 지역 경제 타격에 따른 안타까운 사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그렇다면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지로 선정되기까지 포천 일동면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경기도는 지난 5월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시장 상권진흥원 설립과 함께 희망상권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취임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제 지역 상권에 대해서 힘들다, 침체됐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경기도의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공모가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포천시 일동면은 군병력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고민하다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군병력 소비자에만 의존했던 상권인 만큼 자체적인 변화도 절실한 시점이었는데요. 여기 와서 느낀 게 상인들이 단합도 안 되고 또 문제점이 있다, 뭐 침체됐다 하는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은 있었는데 뭘 하려고 할지를 몰라서 그 상인들 스스로 뭔가 변화하고 과거 30년, 40년 전에 상인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상인대학을 유치했고 상인대학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제력 향상을 위해 유통 트렌드 분석과 점포 관리, 홍보 등을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포천시 일동면은 상인대학의 유치로 상인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인대학을 유치하겠다. 그러니 참여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250개 점포가 이 화동로에 있는데 거기에 10% 이상을 우선 변화시키자. 물론 상인대학에 다 참여한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또 50% 정도는 또 변화한 사람도 있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변화된 사람들이 10%만 변화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상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 또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상인들이 다 업종이 틀리고 개개인의 성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게 엄청난 그 어려움이고, 그런데 어떤 분은 오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은 뭐 2달, 3달 후에 자기한테 이득이 올 수 있는데 그 후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죠. 행정과 상인연합회의 다양한 노력은 많은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반대를 내놓던 상인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뭐 버스킹이나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군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보시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상인연합회에서는 스스로 이번에 이제 협동조합도 만들고 지역 공동체도 등록을 해서 스스로 이제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버스킹, 군부대와 함께하는 길거리 버스킹도 지난 6월부터 시작하고 있고, 또 거리를 나온 예술이라는 그런 그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일동에 유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결국 상권 활성화를 추진했던 행정의 역할, 상인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포천시 일동면이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 상권 살리기 노력은 각 지자체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역시 그런 방안으로 마련된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이고 사업지로 선정된 포천시 일동면은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포함해 경기도의 골목 상권 지원 정책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는 위기에 처한 골목 상권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는 전통시장과 달리 골목 상권의 경우 공동체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상권 활성화나 매출 증대를 위해선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개별 이제 상인들 중심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구도심 붕괴, 그다음에 노후화,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해가지고 개별 점포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적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공동체를 조직해서 활성화를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표적 골목 상권 추진 정책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조직 사업과 희망 상권 프로젝트 사업 두 가지로 해당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서치기 4년 동안 약 300개의 골목 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할 계획이 있고요. 8개의 희망 상권 프로젝트를 조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에 따라 포천시 일동면은 희망 상권 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받은 것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시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구성원들의 상생화합 참여에 한 2억 5천 정도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점 거리 환경 이런 거를 좀 바꾸는데, 예를 들면 야간 경관을 창출한다든가, 또는 이제 쇼핑객들을, 또 상점가 이용객들을 위해서 뭐 힐링 테마 공간을 만든다든가, 또는 병영 체험거리 만든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 여기다 대부분 쓰는 게 한 6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빈점포에다가 이제 창업 지원한다든가, 플리마켓 한다든가, 이런 데도 또 한 2억 한 5, 6천 쓰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상권 프로젝트 사업 공모 당시 포천시 일동면은 꽃과 빛을 테마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획했을 적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화동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었고, 낮에는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그랬고, 저녁에는 이제 빛이 있어서 빛을 보고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스쳐가는 그런 상권이 아니라 일동 시내에 와서 머무는 시간을 좀 길게 끌고 가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 머물 수 있는 뭔가 유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사업이 핵심이 희망상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낮에는 꽃이 아름답고 밤에는 불빛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희망 상권 프로젝트 사업단이 구성되면 포천시 일동면 상인들과 전문가들은 최초 제안했던 사업 계획을 조율하며 본격적인 희망 상권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것은 사업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단장은 전문가를 지금 현재 모집 공고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했고, 그래서 사업단장이 선정이 되고 사업단의 또 직원도 모집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협의회를 또 구성합니다. 그 협의회는 이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공모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다듬고 또 수정해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위기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 포천시 일동면은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도 언제까지 군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우리 일동면만의 고유의 브랜드나 뭐 자랑할 만한 거를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포천시 일동면은 현재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상인들과 행정의 노력은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으로 달라지게 될 포천시 일동면의 상권.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 방향은 무엇이고 포천시 일동면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포천에는 산과 호수, 계곡 등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포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일동상권을 거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천 일동면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의 핵심 목표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150만 명 오는 산정호수도 있고 또 백운계곡도 있고 우리 일동면 관내에는 또 골프장이 2개나 있고 또 청계호수 수변공원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와 또 새로운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지금서부터 준비하자는 거죠. 포천 일동면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의 테마는 꽃과 빛.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들도 하나둘 마련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름다워지려면은 전주 지정화 사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 지정화 사업도 올해부터 지금 추진이 돼서 2년 안에 전주 지정화 사업을 하고 도로를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인도도 정비할 거고 가로등 등 정비해서 이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이 전주 지정화 사업 이걸 연계시켜 나갈 겁니다.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에는 청년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야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뭔가 지역에 그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생각하에 그 문화예술을 활용한 그런 청년 창고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이 마음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청년들이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창업을 유도하는 거죠. 전통시장에 지금 20개 점포 이상이 벼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품목, 그런 다양한 먹거리,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포천 일동의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 하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대체적인 방향은 상정가를 활성화할 때 매우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외부 그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 하면은 결국은 외부 자원을 불러들이는 것이 초점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홍보 마케팅 이런 쪽에는 뭐 예산 항목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잡혀 있지가 않아서 앞으로 그런 데 좀 홍보 마케팅에 좀 써야 되지 않나. 관광객들이 포천 일동을 찾기 위해선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다양한 홍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꽃과 빛을 테마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 항목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동 상정과의 이제 일종의 그 스토리텔링, 또 콘텐츠 개발, 또는 새로운 상품 개발, 또 테마를 주제를 잡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로 인한 상권 활성화가 일시적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상인과 행정, 소비자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차제에는 뭐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받았지만 그건 사실은 단기적인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향후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이제 그 주체들이 일동 상점가에 대해서 좀 상점가 진흥책을 꾸준히 찾아보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포천시와 경기도는 일동의 상권 활성화 지속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제가 면장으로서 매년 주민수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10억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불빛 축제를 하든 불빛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든 매년 이 거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주민수건 사업 중에 1억씩을 10억 외에도 매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상공인 스스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일단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을 병행을 해서 이분들이 일단 상인 경영 마인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인들도 보다 하나된 마음으로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만나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제시를 하면 또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대로 따라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위기는 어느 지역, 어느 상권이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노력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포천시 일동면에 찾아온 위기는 어쩌면 군부대에만 의존했던 과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지속 가능한 상권 형성을 위해선 상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 기회가 포천시 일동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